민주정치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치체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국민 다수의 뜻에 따라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정치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마땅히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존중이란 각자가 자기 자신을 존중함과 동시에 서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인간 존중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이 보장돼야 합니다. 누구나 스스로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유와 자기의 능력껏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필수적이며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유와 평등. 그러나 둘 사이에는 자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협동과 타협의 바탕을 두고 서로 양보하면서 두 가지 사이의 조화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민주국민으로서의 자세이며 이러한 국민들의 노력으로서만이 민주주의와 민주정치는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원리와 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선거제도의 확립입니다. 모든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이상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인구가 많아지고 각자 다른 일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나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대표자를 뽑아 그들로 하여금 정치를 하도록 하는 간접 민주정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원리와 제도, 그 두 번째는 권력의 분립입니다. 입법부는 법을 제정하는 권한, 사법부는 법을 적용하는 권한,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서로 상대방의 기관을 존중하고 견제하여 기관 간의 균형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정당 정치의 확립입니다. 민주정치는 국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민의 여론을 규합해주는 여러 정당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전한 정당 제도의 발전은 민주주의 국가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기본권의 보장입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로부터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으며 선거권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다섯째로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자유로운 의사 발표와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최선의 결론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다수 의견에 따른 최종 결정에는 승복해야 합니다. 민주정치는 다수결에 의한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수 의견에도 진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존중돼야 하며 소수의 이익이라 해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원리와 제도는 원래 정치 원리로서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우리 사회의 일상적인 생활 원리로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 골고루 적용돼 우리의 실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긍정하고 사랑하는 생활 태도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생활 태도로 자신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과 서로 협동하는 자세와 양보하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례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판단하는 생활 태도와 다른 사람에 대한 올바른 평가 자세입니다. 혈연이나 지연 등 자기와의 연고 관계에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격 또는 실적 등에 따라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행착오나 실수를 값진 교훈으로 생각하는 생활 태도입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만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다 고양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러한 생활 태도와 더불어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 놓고 나라 일을 맡길 수 있는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주권자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선거인 것입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선거, 국가적인 선거 외에도 우리는 친목회, 종친회, 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일에서부터 학생회 간부의 선거, 아파트 자치회장 선거 등 우리 주변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국가에서의 선거는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대표자를 선임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대의정치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야말로 주권 행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거권은 천부의 권리로서 외부로부터 침해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양도할 수도 없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동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대표자를 올바르게 선출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민주정치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므로 민주정치에 있어 선거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참다운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은 선거에 대한 올바른 소양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발휘하여 선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는 첫째, 우리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작용, 둘째, 국민이 원하는 정부를 선택하고 정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작용, 셋째, 우리가 선택한 정부에게 국민을 다스리는 권력을 부여하고 그 권력이 정당하다는 것을 승인해주는 작용에 그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권자가 직접 참여하는 국가적인 선거에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의 임기에 따라 실시되며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에 따라 실시됩니다. 또한 선거 외에 헌법의 개정이나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선거의 원칙에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4대 원칙이 있습니다. 보통 선거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성별, 재산, 종교, 교육 등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주는 제도이고, 평등 선거는 누구나 다 같이 한 표씩 투표하는 제도이며, 직접 선거란 일반 선거권자 본인이 직접 입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비밀 선거는 투표가 어떤 선거인에게서 나왔는지를 모르게 하는 제도입니다. 선거의 원칙 보장과 더불어 선거의 공정한 실시를 위해서는 선거 공영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선거 공영제는 선거운동의 방임에서 오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타락선거 등 온갖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를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선거에 있어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자력이 없는 유능한 입 후보자도 당선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제도로서 그 의의와 목적이 공명선거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공명선거란 말 그대로 부정이 없는 공평하고 명랑한 선거를 뜻합니다.
즉 선거가 권력, 금력, 의리, 인정 등 외부 압력이나 정실 등에 의하여 왜곡되는 것을 배제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의 기회균등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정치에 관한 올바른 생각이 투표를 통하여 그대로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명선거야말로 깨끗하고 밝은 정치를 보장하고 희망찬 내일을 약속하며 우리가 염원하는 민주복지국가 달성을 앞당겨줄 것입니다.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깨끗하고도 정정당당한 자세, 관리기관이나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 그리고 선거권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올바른 선거권 행사가 실천돼야만 합니다. 공명선거에 있어 관리기관이나 공무원이 할 일은 대표자가 되기를 원하는 후보자나 정당들이 마음 놓고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일과 공정한 자세로 투표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는 선거에 관한 모든 법규를 준수하며 정정당당한 정책 대결을 통하여 신임을 물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떳떳하게 선출된 대표자만이 떳떳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정당당한 운동 경기에서 패자와 승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선거에 있어서도 이러한 풍토가 정착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선거 풍토 정착을 위해 선거권자는 건전한 선거관을 갖고 불법, 탈법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를 단호히 거부하는 태도를 견지하여 올바른 선거가 되도록 적극적인 참여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선거가 강제성을 띠지 않았다고 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선거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도리인 반면 선거권의 포기는 민주정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선거권자가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지, 제한 규정 등 알고 지켜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 인격과 능력에 의한 선택의 자세입니다. 인격과 능력을 무시하고 지연, 혈연, 동창관계 등 연고관계에 따라 대표자를 뽑게 되면 좋은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을 것임은 물론 분명 공명선거가 아닐 것입니다. 둘째,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을 정확히 분석한 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거 과정은 어디까지나 정책의 대결이지 그 외의 대결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 선거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후보자는 정당한 정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인신공격만 일삼는 사람입니다. 셋째, 자기의 향토를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향토를 사랑하는 마음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며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결국 국가 발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인 것입니다. 넷째, 깨끗한 마음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는 자세입니다. 자기의 귀중한 한 표를 금품이나 향응의 유혹에 내던지려는 생각이 근절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흥정에 의한 투표는 정치 부패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불법이나 탈법 선거운동을 행하는 후보자를 단호히 거부하는 자세입니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당선 우선주의 풍조에 휩쓸려 중상모략, 비방, 흑색선전, 금전살포, 향응 제공, 연고 이용 등 선거법을 경시하고 온갖 잘못된 정치 문화를 오염시켜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후보자를 심판하는 것은 선거권자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섯째, 공익을 중요시하는 자세입니다. 자기의 개인적 목표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특정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여 당선된 대표자가 있다면 그 또한 이권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돼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이익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자에 대한 자세입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우리의 대표에게는 항상 신뢰하고 성원하여 그들이 적극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선거는 우리의 대표자를 뽑아 국정을 맡기는 것이므로 대단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국민이 대표자를 뽑는 과정이 공정해야 그 대표자도 국정을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까닭에 선거권이 올바르게 행사돼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공명선거는 어디까지나 후보자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 나라는 패망하고 법을 잘 지키는 나라는 부강하게 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명심합시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 모두 민주시민의 자부심과 긍지, 올바른 선거 참여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 하루속히 공명선거를 실현시켜 우리의 염원인 민주복지국가로 나아갑시다.